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원래는 제가 아버지와의 대화를 계속 이어가려고 했었는데 음향 문제를 발견하게 되어서 이렇게 다시 설명하는 방식으로 찾아뵈었습니다. 제가 초보 유튜버고 모든 거를 스스로 하다 보니까 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음향이 고르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요즘 뉴스들을 저도 보니까 눈에 띄는 점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제 현대가 이제 럭셔리 이제 제네시스 브랜드로 SUV를 출시했죠. 요즘 워낙 SUV 시장이 핫하니까요. 근데 제 눈을 사로잡았던 게 뭐였냐면, 아니 이 GV80에 이 레인 체인징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내연기관차에서 레인 체인징을 서포트하는 거는 완벽히 서포트 해주는 브랜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해준다고 해서 너무 놀래가지고 와 이제 현대가 그렇게 빨리 기술이 발전했나? 왜냐하면 최근에 현대자동차가 굉장히 자율주행의 스타트업이라든지 협업이라든지 아니면 회사를 인수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시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빨리 쫓아왔나 봤더니 다른 유튜버 분들의 이렇게 보면은 그게 잘 안 되나 봅니다. 그리고 재미난 영상을 제가 봐가지고 마치 이제 현대 기아차가 가능한데 FDA 규제라든지 여러 법적인 문제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하신 분이 계셔서 되게 흥미로워서 제가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찾아봤습니다. 실제로 그런 조항이 있더라고요. 쉽게 여러분들도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냥 검색하면 바로 뜨고요. 이제 한국하고 미국하고 FDA를 했는데 미국 기준을 만족시키게 되면요, 미국의 안전기준을 만족시키면 따로 한국의 안전기준을 할 필요 없이 그냥 이제 무사 통과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프리 트레이드죠. 그냥 이렇게 차를 수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원래 25,000대였습니다. 2만 대가 아니라 25,000대였는데, 그거를 5만 대로 올렸습니다. 트럼프 미니스트리에서 이제 개정이 된 건데요. 물론 이제 미국 내에서는 별로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그걸 5만 대로 올린다 한들, 한국에는 미국 차를 별로 못 팔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캐나다에 우린 거의 100만 대 팔고 심지어 중국에도 26만 대를 파는 이런 조항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2017년에 GM하고 포드가 1만 대도 못 팔았는데 그런 여론이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환경 규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조항을, 이 조항을 있었던 게 오히려 테슬라한테 득이 됐었을 텐데 참 안타깝네요. 미국에서 인증받아서 이제 자율주행이나 이런 차선 변경을 그냥 이제 약간 사각지대로 무사 통과한 것 같지만 이게 브랜드에 걸려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manufacturer, 그러니까 생산에 걸려 있는 거지. 그리고 쉽게 저는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한국에 그런 규제가 있어서 테슬라만 요런 혜택을 받아서 이제 들어갔다 쳐도 역으로 생각하면 미국 시장에서는 그렇다고 현대기아차더러 그거를 제한하는 규정이나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냥 현대기아차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은 레인 체인지나 이런 걸 다 넣을 수 있는데, 현재 내연기관차에서 그거를 풀리 서포트하는 회사가 없습니다. 할 수 있다면 미국에도 넣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얼른 경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미국에는 아직 그걸 풀리 서포트하는 게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걸 쓰기 어렵게 만든 이유는 자율주행을 위해서 인수합병한 회사들을 보면은, 제가 전번 영상에서도 많이 다뤘었죠. 근데 요 회사는 다루지 않은 것 같아서 한 번 더 추가를 해드리면, 앱티브라는 회사랑 조인트 벤처를 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라스베가스에서 로보택시를 시범적으로 현대가 또 이제 다른 회사랑도 잡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리프트라는 이제 우버의 경쟁 상대인 앱을 통해서 이런 자율주행을 하고 있고요. 이 회사의 이제 운영 어떤 자율주행에 대한 센서들을 보면요, 테슬라와 달리 카메라가 아니라 라이다를 씁니다. 라이다에 굉장히 의존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제가 전 영상에도 다뤘듯이 사실상 이 자율주행에서는 두 가지 구도로 생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랑 반 테슬라죠. 그러니까 테슬라는 라이다를 죽어도 안 쓰려고 하고 있고요. 라이다를 안 쓰고 카메라로만 모든 걸 이제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게 왜냐면 저렴하니까요. 반면에 그 반대 진영 쪽에서는 웨이모를 필두로 해서 라이다를 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도 이런 쪽에 투자를 많이 해요. 물론 딥러닝이나 머신러닝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현재 이 데이터 양에 있어서 테슬라를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테슬라는 이미 풀려있는 차들이 너무 많고 거기서 데이터를 엄청나게 뽑고 있기 때문에요. 딥러닝에 있어서는
제가 지금 이제 요 설명이 끝나고 테슬라가 최근에 그 자율주행 프리뷰 기능을 어떻게 저도 이렇게 부스트했는지 궁금했는데, 구독자분 한 분께서 굉장히 좋은 키워드를 이렇게 저한테 알려주셔서 제가 그걸 또 이제 공부하게 됐습니다. 이 마무리를 하자면, 현대는 라이다 편에 있기 때문에 지금 GV80에서 라이다 없이는 기존의 어떤 머신러닝을 했다 할지라도 데이터셋의 부족과, 당연히 데이터셋이 부족하면 딥러닝 트레이닝 모델도 그렇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차선 변경을 하게 될 경우에는 좀 위험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제한을 많이 걸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업데이트된 최근 테슬라의 이런 풀 셀프 드라이빙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테슬라가 저도 이게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어떻게 최근에 그 전에는 콘 하나 인식하는데 무지무지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쓰레기통도 인식하고 신호등도 인식하고 인식하는 물체들이 확 늘었습니다. 그 프로젝트 이름이 이제 도조라는 건데, 프로젝트의 목표가 뭐냐면, 딥러닝에 관련된 프로젝트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모든 꿈은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이라는 테슬라가 좀 이렇게 비껴가는 말을 썼는데, 사실은 이제 딥러닝에 있어서 머신러닝이든 간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슈퍼바이즈 러닝과 언슈퍼바이즈 러닝이 있는데, 차이점이 뭐냐면 슈퍼바이즈 러닝은 이 데이터 라벨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것도 사실 많은 부분이 전 영상이랑 겹쳐서 그걸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율주행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다뤄놨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라벨을 사실 사람이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노동력이 투여되는 작업입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그래서 최대한 사람의 손을 덜 타게 하는 게 목적인 거죠. unsupervised learning은 자가학습입니다. 자가학습. 당연히 저는 데이터만 던져놓고 얘가 스스로 학습하길 바라죠. 그렇지만 안타깝게 그게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이유는 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아날로그적 시그널을 그러니까 그 디시전 바운더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A는 A, B는 B다라고 하지만 실제 우리가 사물을 볼 때는, 이미징을 볼 때는 A랑 B랑 그 사이에 애매모호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바둑은 그 크로스점에 딱 놓고 그 자체가 데이터가 되고 데이터 태깅이 필요 없기 때문에, 심지어 자가학습까지 하는 정말 놀라운, 그래서 세상을 깜짝 놀랐겠죠. 그렇지만 실제 사물은 우리 실생활에서 심지어는 단순한 실험조차도 그 데이터 라벨을 정확히 이렇게 인지시켜주지 않으면 이 머신러닝이 알아먹기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엄청난 노동력이 투여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느렸는데, 테슬라가 이거를 일정 부분 언슈퍼바이즈 러닝을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데이터를 사람이 일일이 태깅하다 보니까 거기에 공통된 작업들이 발견이 됐고, 그 공통된 작업이 발견된 걸 코드로 짰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사람의 노동력을 최소화시키려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다가 결국은 일정 부분 아주 좋은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완성하게 됐고요. 이제는 데이터만 언태깅해서 언라벨해서 던져주기만 하면 알아서 100% 완벽한 건 아닙니다. 일정 부분은 스스로 태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건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계속 테슬라가 이런 건 과대 광고인데요. 우리는 뭐 태깅 작업이 필요 없는 프로그램 만들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우리가 자율주행을 하려면 그 트레이닝된 모델이 스스로 어떤 물질인지 알아내는 게 훌리 목표입니다. 그걸 학습시키기 위해서 사람이 강제로 혹은 어떤 어시스트를 받아서, 그 어시스트를 굉장히 잘했다는 겁니다. 이 도조 프로젝트는. 그러니까 그 어시스트를 너무 잘 만들어서 스스로 태깅하게 만들었다? 아니, 그게 궁극적인 꼴인데, 아니, 오토 태깅을 했다는 얘기는 결국 딥러닝에 있는 그런 풀 셀프 드라이빙을 완성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그 태깅하는 작업을 스스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학습을 시키려고 사람이 그런 데이터를 넣는 건데, 그걸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게 닭이 먼저냐 뭐 계란이 먼저냐 뭐 이런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이걸 시행착오를 테슬라가 많이 겪다 보니까, 요런 부분들은 인간이 너무 명확하게 아니까 그 부분들을 계속 프로그램으로 짜준 겁니다. 혹은 이제 최소한의 노동력이 투여되게 어시스트를 한 거죠. 이제 컴퓨터 비전에 있어서. 그리고 스스로 학습이 그 부분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데이터가 들어오면 딱히 사람 손을 타지 않고도 어느 정도 그런 퍼즐리블 루프가 생긴 겁니다. 데이터를 받고 스스로 학습하게 되고, 그래서 결과물을 계속 향상시키는. 근데 이건 매우 제한적인 에리어입니다. 그렇지만
확실히 속도가 그래서 빨라진 거고요. 여기 보면 그래서 결론이 weekly supervised learning을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사실은 보입니다. 근데 궁극적인 골은 당연히 그냥 이미지만 찍어서 던져주고 스스로 학습하는 게 최고죠. 근데 현실에서는 이게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게 최근 데이터거든요. 요번 달에 나온 어떤 이런 딥러닝에 대한 이제 테슬라 딥러닝 정리 보고서인데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도 궁극적으로 라이다 없이는 아직까지는 물론 근데 테슬라가 굉장히 진보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네비겐트 리서치 센터가 이제 발간한 테슬라는 아직 자율주행에 있어서 웨이모나 이런 애들보다 많이 떨어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걔네들도 지금 버를렉에 걸려가지고 지금 그 배려를 못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부진하는 동안 테슬라가 엄청나게 데이터를 쌓아가지고 많이 쫓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정부 가이드라인을 이제 안 따랐을 뿐이지 지금 현 상황은 누가 낫다고 얘기하기가 이제 굉장히 그 짧은 시일 안에 테슬라가 굉장히 많은 진보를 이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쪽 분야 이제 전문가들은 아직은 센서의 한계 이런 것들 때문에 이쪽에서도 아무리 데이터를 많이 넣어도 한계가 있고 테슬라도 결국은 라이다를 쓰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 CES에서 소니가 전기차를 내놨지 않습니까? 참고로 CES라는 게 이제 약간 가전 박람회 같은 건데 미국에서 이게 위상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좀 이걸 까는 영상 이제 유튜브 미국 영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너무 공수표를 남발합니다, 사람들이. 이 CES를 그래서 이거 리뷰하는 유튜브 다른 이제 미국 채널들을 보면은 아니 3년 전, 2년 전, 아니 4년 전, 뭐 하여튼 옛날 데이터 보면 다 그런 거 한다 했는데 실제로 이루어진 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컨셉만 보여줬지 소비자한테 진짜 리얼 프로덕트를 안겨준 건 제가 전 영상에서 테슬라 사이버 트럭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이제 자세를 취했었지만 여기 CES에서 나온 회사들에 비하면 테슬라는 정말 잘하고 있더라고요. 테슬라도 조금 뻥을 광고를 하지만 여기 나온 회사들에 비하면 테슬라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위상이 좀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컨셉만 보여줄 뿐 소비자한테 실제 전달되는 매스 프로덕션을 하기는 상당수가 그러니까 구독자님들도 그러니까 어떤 회사들이 이런 걸 한다더라. 그거 한다더라는 언제든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GM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에 8조 쓴다고 하고 그것도 처리하지 않습니까? 8조라는 큰 돈을 쓴다고 계획할 때는 크게 얘기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리 소문 없이 없애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CES 최근 걸 보고는 테슬라가 굉장히 잘하고 있구나 그나마 이러는 친구들에 비하면요. 여담이었고 그래서 아마 소니의 전기차가 뭐 모듈화를 해서 다른 전기차 이제 모듈 생산하는 회사랑 뭐 손을 잡고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거는 두고 봐야 할 문제고요. 소니가 보여줬던 부분은요. 센서입니다, 센서. 그건 굉장히 이제 달성 가능한 목표입니다. 이 소니가 이미지 센서의 최강자입니다. 물론 한국의 삼성이라든지 하이닉스가 이 반도체를 아주 미세 공정을 깎는 데는 달인이죠. 근데 그걸 얼마나 잘 깎냐. 그리고 이미지 센서는 좀 더 복잡한 구조를 갖는데 이게 소니가 전통의 강자입니다. 그래서 아이폰도 지금 소니 센서를 쓰고 있고요. 2018년인데 2017년, 16년도 뭐 시장에 거의 뭐 반 가까이를 뭐 42%인데 더 확장해 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옛날에 제가 학부 때 이제 전작과에서 어떤 반도체 라인을 돌릴 때 CCD나 그러니까 CMOS 센서를 만들기 전에 CCD나 이런 이미지 센서를 돌려봐서 수율이 어느 정도 나오면 이제는 라인이 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어떤 정교함이나 이런 거를 좀 더 요구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캐논이나 이런 친구들도 이제 사골 센서라고 하죠. 그걸 잘 이제 안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이제 워낙에 이게 장인 정신으로 라인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분야에 있어서 소니가 최강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 센서들이 차후 자율주행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니가 여기서도 이제 좀 뭐랄까 장밋빛 전망이 있는데 이번 CES에서 뭘 얘기했냐면요. 이 테슬라가 라이다를 안 쓰는 이유가 비싸서입니다. 비싸고 아무래도 현재 체제로는 일반 승용차엔 적용하기는 무리라고 보고 있는데 소니가 CES에서 이걸 발표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반도체 기술
굉장히 좋은 이미지 센서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반도체 기술을 라이다에 적용하겠다고 말했고, 그 로드맵은 상당히 좀 실행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소니의 이 전략은 테슬라가 이기든 뭐 웨이모가 이기든 니네 둘 다 하더라도 센서는 내 걸 써야 될 거야 라는 걸 이제 공표를 한 거죠. 그리고 이 기술 로드맵이 정말 리즈너블합니다. 차후 좀 더 자세한 걸 업데이트 해드리겠는데 소니 주식을 사야 되지 않을까.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아버지와의 대화로 이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